오케이. 아, 오늘 강의의 특징은 성문대 대체대학원 학생들 오늘 수업 참관 기념 및 저분들 오늘 저한테 테스트 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겁니다. 이따가 저분들이 요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할 때 틀리면 점수 매겨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 통증이라는 얘기를 한의학적으로 통짜잖아요. 영어로는 pain, 아프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를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아니면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 자신에게 설득이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이해를 시켜야지 행동되죠. 누굴 제일 설득하기 힘드냐면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이 설득되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고 가시밭길도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나 자신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특히 우리 직업은요. 내가 저 사람의 어깨를 왜 만져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 이렇게 시킵니다. 저 사람 어깨 주물러 줘서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치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종에다가 써줍니다. 숄더 페인, 숄더 텐더나이티스, 숄더 스프레인, 아니면 노테이트 커프 인저리, 숄더 핫팩, 울트라사운드, 마사지, 심플 엑사이즈 이렇게 돼. 그러면 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저 사람의 통증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 자신이 설득이 돼야 된다. 아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 범위가 정해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근육, 골격,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골격이라는 단어로 치유의 범위를 일단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골격의 통증이 겉으로 드러나는 관절, 근육 이런 부분의 통증을 보고 거기부터 먼저 접근합니다. 사실은 숨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단어는 근육과 골격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통증은 현상적 요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거는 장구에서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모든 통증은 장구에서 시작돼서 근육에서 관절에서 드러납니다. 모순적으로 따질 수 있지만 또 거꾸로 장구의 증상이 근육과 골격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근육과 골격이 또 장구로서 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게 과정을 내장 체성 반응이냐 체성 내장 반응이냐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인체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인체가 있어요. 인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어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볼 것이냐? 척추. 자, 스파인. 척주. 라고 했어요. 척추가 아니라 척주라고 했습니다. 기둥주. 전체. 목에서부터 천골 라인까지 내려가는 여기를 우리는 척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씩 줄기가 뻗어나가죠. 뻗어나가서 장구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척주. 또 이거의 전체적인 통제를 맡아주는 곳은 또 어디에 있냐면 뇌. 그래서 뇌와 척추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추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추신경. 중추신경계적 요소에서 발현된 곳은 장구적 요소랑을 연관되고 우리는 이 시스템적으로 근육과 골격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만성화되고 오래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불편하다. 자, 그럼 뭐가 돼요? 보행이 틀려지거나 또 관절이 통증이 오기 때문에 보행, 스피드, 움직임 또는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RM까지. 이걸 보고 우리는 여기서 개선시키려고 그러죠. 자, 이게 보행에 문제가 생겨 어디가 아파서 왼쪽 무릎이 아프니? 왼쪽 무릎만 아파? 그럼 어디? 어깨도 아프니? 골반에도 아프니? 라고 통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총알이 떨어진 자리인지 방아쇠를 당긴 자리인지를 찾습니다. 트리가 포인트. 이 자리가 진짜 자리일까? 아니면 원인은 딴 데 있는데 여기서 총알이 떨어진 자리일까? 방아쇠를 당긴 자리일까 찾아요.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 포인트를 찾는 것을 한의학적으로는 아시얼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현상이 드러나고 거기가 아프단 말이야. 근데 그게 때로는 진짜 그 자리가 아파서 그 자리에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외상성 질환들은 주로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나 얘가 다른 부위의 원인 때문에 거기서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 많죠.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자꾸 빠져.
그럼 우리는 나 자꾸 엄지발가락이 힘이 빠지고 발목이 힘이 빠져. 발목이 안 좋아. 아니 여기는 요추 4번과 5번에 신경적 문제가 오거나 디스크에 문제가 오게 되면 발목 힘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과 원인을 추론해내고 내가 거기까지 원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너 발목이 아프니? 발목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학습의 차이거든요. 학습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예요. 근데 고객은 몰라요. 클라이언트는 오직 나 발목이야. 근데 내가 저 클라이언트에게 다가갈 때 고객은 나 발목이 불편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발목이 불편하시군요. 발목의 머슬 테스트, 근육의 힘, 머슬 파워 테스트, 신경 테스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근전도다겠죠. 근육이 신경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는 뭡니까? 또 뭘 봐요? 피부를 봐서 피부가 현재 색깔이 윤택한지 수분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근육의 양을 봤을 때 근육이 줄어들어 있는지 근육이 탄탄한지도 다시 확인하죠. 요런 과정을 하면서 이제 나는 고객한테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이제 원인을 알았어. 이분은 진짜 발목의 문제였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고, 요 문제가 요추 4번과 5번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나는 이제 고객한테 요추 4번과 5번의 문제라는 것을 접근시키고 설명할 과정까지 풀어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진짜 스킬이에요. 나 진짜 여기 아파서 온 게 아니고요. 왜 자꾸 허리만 쥐냐고요. 발목 아프다니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고객이 어서 설득을 당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남을 설득시키는 거 힘듭니다. 근데 나 스스로가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설득시키는 게 더 힘들어. 아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남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인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남한테 지식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배웠어. 문제는 요추 4번과 5번입니다 라고 저 사람을 설득하려면 내가 인지하는 과정까지 많은 시간을 설득했었고, 또 경험치가 있어야지 그게 접근하는 거죠. 통증은 먼저 봐줘야 됩니다. 고객이 얘기하는 그 자리를 우선적으로 먼저 봐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접근 방법이야. 발목이 아프시구나. 자, 요거 움직여 볼게요. 엄지발가락이 문제가 있으시네요. 근력이 떨어져 있으시네요. 자, 그럼 얘네가 진짜 여기에 문제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하고 위로 올라가서 무릎부터 고관절부터 허리까지 보면서 제가요 발목 치료해주면서 요거 원인 부분까지 같이 케어해드릴게요 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야죠. 이렇게 아픈 케이스는 요추 4번과 5번의 디스크의 문제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요 얘기 1번. 2번은 오른쪽 어깨가 아팠어.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 승모근 라인. 자, 어깨 라인은 승모근 라인도 어깨라 얘기하고 삼각근 라인도 우리는 어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와서 어깨가 아파요라고 손을 딱 짚는 순간 승모근 라인이에요. 트라펜지우스. 승모근을 딱 짚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한다. 승모근은 부신경적 영향력 요소를 가지고 있고, 승모근은 일명 라이커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표현을 하고 옷걸이 근육이라고 불리고 내장계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근육 포인트라고 설명해서 오른쪽 어깨는 간과 연관됩니다라고 설명해야 되고, 왼쪽 어깨는 위장과 심장과 연관되는 스트레스랑도 연관될 수 있는 내장 체성 반응의 현상적 포인트라는 게 머리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승모근의 기량은 앞에 있는 대흉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량적 포인트도 보게 되는 거죠. 승모근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른쪽 어깨가 아픈 게 진짜 오른쪽 어깨에 인저리 아니면 컨투전, 타박상이나 손상에서 왔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을 만져서 안쪽에서 근력이 뭉쳐있는지 근육이 딱딱한지 또 왼쪽과 어깨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해죠. 그리고 가동성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체크하고 이 사람의 진짜 통증이 어깨에서 문제가 왔는지 몸에서 피로감이 쌓여서 오는 현상적 포인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고, 내가 설득이 된 상태에서 고객을 설득시키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어깨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통증의 깊이에 따라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통증의 깊이에 따라서 드러나는 현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명합니다. 자, 피부가 있고요. 피부 밑에는 첫 번째 근막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천층근막이랍니다. 맨 위에 있는 근막.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근막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심층근막이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간의 지방층이 있으면서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근육이 나옵니다. 분리합니다. 천층에 있는 근육은 통증과 감각을 설명할 수 있고, 안에 있는 근육은 운동성과 감각적 요소를 모든가 통증과 연관되어 있는 만성적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통증을 근육층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알고 있는 통증이 오래되지 않거나 또는 감각적 요소가 뇌로 전달시켜서 이곳으로 계속 무언가 전달시키는 포인트에 있는 만성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통증의 양이 깊지 않은 부분에 대한 통증이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승모근을 만졌습니다. 승모근을 만졌더니 이분이 피부부터 이 라인에서 천층과 심층근막에서 통증의 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오겠냐라고 생각하죠. 요거는 마이오파샤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근근막 개념으로 가주는데, 얘는 하나의 그쪽 통증이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근막의 밸런스가 깨져서 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만졌는데 통증의 양이 그렇게 쉽지 않고 안에 깊은 게 뭔가 덩어리처럼 잡혀 꾹꾹 눌러왔더니 여기가 아프고, 이 사람은 이제 이 근막적 요소가 아니라 포인트 안에서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까지 왔던 만성적 질환이야. 이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포인트 수기로 들어가는데 깊게 눌러주는 기존의 한국적 요소에서 지압처럼 깊게 들어가서 그곳을 팔꿈치로 넣고 비벼주는 요법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아까 마이오파샤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근근막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에 통증이 왔으면 왼쪽 라인의 골반에서부터 당겨보거나 올려줍니다. 어때요? 올려줬더니 통증이 줄어드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몸의 근막적 개념에서 문제가 온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여기서 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막 마사지 개념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안쪽에서 왔으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 마사지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막 마사지하고 근육 마사지 차이는 흘러가는 그 깊이와 차이와 힘의 강도에 따라 틀려져요. 허리 디스크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의 근육의 통증은 어디서 오냐면 이 안에서 온다는 거죠. 물론 통감이 너무 예민해져서 요 안에 천층과 심층근막에서 올 수 있지만 진짜 통증은 어디서 온다? 안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됐어요 라고 그 고객이 찾아왔을 때는 나는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저 근육에 있는 운동성 깊이 있는 곳에서 통증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합니다. 근데 피부 쪽은 벌써 이미 건조해져 있고 말라. 근데 이분이 뭐야? 몸 안에서 수분력도 떨어져 있고 근육 안에 있는 GH 단백질이나 세포에서도 수분력이 떨어져 있어요. 봤더니 근력이 너무 약해져서 관절 주변에 근육도 많이 빠져 있고 관절의 기능도 빠져 있다는 거죠. 이분에게 내가 오늘 무조건 심층으로 들어가는 마사지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신경 레벨을 자극을 주면서 그 관절의 수동적 또는 능동적 저항적 운동을 줘서 근력의 힘을 키워가면서 시간을 벌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만지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잘 만지는 거 중요한데 설명하면서 가야 돼. 중추신경계 문제는 척추를 먼저 풀어서 뇌에서부터 내려가는 이 장부들의 기능부터 먼저 풀어줘야 되겠다 라는 개념으로, 자 일단 제가 당신이 호흡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엎드리라고 해서 따뜻하게 목부터 천골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온열요법으로 풀어가면서 이 사람의 장부의 기능적 요소와 중추신경계 기능적 요소를 살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감각적 요소를 확인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통증의 양상이 너무 오래됐으면 신경이 근육에 대한 테스트나 근육에 대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요소가 떨어져서 제가 자극을 줘도 뇌로 올라가는 이 구심성들이 문제가 생겨요. 구심성이 문제가 생기면 내려오는 원심성의 동작도 둔해지죠.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합니다. 무릎 반사 테스트를 하든 어떤 테스트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이 감각적 요소나 신경적 문제가 생기면 구심성 반응을 줬을 때 원심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먼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벌써 신경의 단위가, 통증의 단위가 저 안에까지 깊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저 안에서부터 다시 끌고 나와야 돼요. 끌고 나올 때는 내가 달려들어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시간적 요소와 주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협조를 주는 것이 장부가 간이죠. 간. 응? 간은 근육,
통증, 혈액을 주관합니다. 간경을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간경을 자극을 줘서 장부들의 활성화를 시키게 하고 그 뿌리적 요소로 흉추 9번을 자극을 주고 그리고 기문을 자극을 주겠죠. 그리고 발가락에 태충과 태돈을 자극을 주면서 간경에 자극을 줘서 다시 리셋 작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뭘 봅니까? 몸 안에서 수분력이 들어가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서 기본적 요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위경을 건드립니다. 족삼리를 건질 것이고 흉추 12번을 건질 것이고 또 여태와 함곡을 자극을 주겠죠. 주면서 기본을 건드려 줍니다. 그 다음에 중안도 건드려 주고 또 어디 건드려 줍니까? 여기 건드릴 때는 흉추 5번에서 9번인 대뇌장 신경줄기를 또 자극을 줘서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세어놨더니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균형이 깨졌어.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경과 연관이 되죠. 그리고 그동안 통증이 워낙 많이 왔더니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영양적 요소가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비경락은 위장 뒤에 숨어있는 장기로서 우리 인체에서 체형과도 연관되어지지만 몸 안에 영양적 요소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비경을 통해서 체형을 잡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자리로 사실은 공손이 한 자리로 외우면 그 자리 맞아요. 그러나 순차적으로 합니다. 음백, 공손, 삼음교, 혈액을 자극주면서 몸 안에 균형적 포인트를 잡아주기 시작하죠. 자, 보강해 나갑니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이 고객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 몸에서 이해적 지식이 나를 설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케어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요소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내가 관리할 때 아플 수가 있습니다. 5초만 참으십시오. 제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상태가 와도 제가 요거까지는 무조건 할 겁니다. 제가 이쪽에서 힘을 줬을 때 반대 힘을 주셔서 머슬 파워를 느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등등 고객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케어했기 때문에 뇌는요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편안하시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엄청난 저항이 올 겁니다. 더 아프다는 얘기를 하실 거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실 거고 괜히 갔다 왔다라는 얘기도 하실 겁니다. 그 과정을 본인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 통증은 우상향 곡선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드물더라는 거죠. 우상향으로 반드시 가지 않는다. 얘는 좋았다가 떨어지면서 계속 일정한 사이클을 그렸다 떨어져서 결론을 찾으면 결국 회복의 단계로 가겠지만 이 과정까지는 반드시 흔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은 한 번에 쭉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만큼 가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을 반복했는데 통증기와 유지기와 회복기를 반복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도 인지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만큼 고객을 케어하는 것도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만큼 고객을 케어하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잘 주무르는 사람? 결국은 잘 주무르는 사람은 잘 주무를 수밖에 없어요. 지식적으로 양이 머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테크닉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간단하게 망치질하는 망치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톱질하는 방법을 배워서 와서 내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봤을 때는 내가 망치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고 톱 하나로 집 하나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 가지고 이 망치는 어떤 각도로 쳐야 되고 어느 정도 무게를 가져야 되고 그거 공부하고 있으면 그거는 결국 아무 짓도 못해요. 그러나 원리를 공부하면 이 원리대로 찾아 들어가죠. 척수를 먼저 풀 것이고 내장기의 뿌리를 볼 것이고 근육의 통증이 천층인지 심층인지를 찾을 것이고 저 안에 근육에서 있는 운동성인 걸 찾을 것이고 주물러 줄 것인지 비빌 것인지 때릴 것인지 단순히 요거만 끝나면 될 것인지 아니면 엑서사이즈 운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분에게 음식적 요소를 정해 줄 것인지 같이 적용을 될 수 있으려면 이런 원리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고객은 뭉뚱그려 찾아옵니다. 저 어떻게 죽을 뻔했잖아요. 왜? 어깨가 아파서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어깨가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자면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럽니다. 나 있잖아요. 교수님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죽어버려 그냥. 그 죽는다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고객들은. 근데 본인이 쓸 수 있는 최고치죠.
제가 머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어깨 아파서 죽겠네. 내일 하면 허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럼 그 통증의 양상을 내가 어떻게 감지하느냐는, 도대체 저 사람이 죽을 것 같다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어디까지 케어해줘야지 좋을까? 이거예요. 근데 고객은요, 그리 친절하지 않아. 나한테 와서 일정하게 돈을 내고 관리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그걸 당연시합니다. 아니, 이 정도 돈 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소 저희 옆에 가서 싸다김밥 가가지고 김밥을 먹었어요. 근데 김밥 먹고 난 사람 보고 배부르냐? 배부르지. 근데 기분 나빠. 왜? 배는 부르는데 맛은 없었어. 근데 우리가 맛있었냐라고 안 물어보고 배불러? 어? 근데 나 김밥 먹고 온 사람 있고, 예를 들어서 저쪽 가서 좋은 음식점 가가지고 돼지갈비 먹고 온 사람 있어요. 소갈비. 두 사람 보고 배불러? 둘 다 배부르지. 근데 한 사람은 기분 나쁘게 배부르고 한 사람은 기분 좋게 배부른 거죠. 통증을 측정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물어봐야 돼. 자, 어깨가 아파서 죽겠다고 표현하셨던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다음날도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죽겠다 표현하면 제가 다음에 통증의 그를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통증을 한번 수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1부터 10까지 통증을 넣어서 본인이 평상시에 느끼지 않았던 걸 제로로 놓고 오늘의 통증의 양상이 몇 정도 됩니까? 이렇게 자꾸 숫자화로 시켜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한 8 정도? 그럼 좋습니다. 그럼 오늘 통증을 10으로 잡아놓을게요. 내일 왔을 때 이 10보다 넘어갔는지 덜 갔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 사람 뇌에다가 한번 뱉어서 입력을 시켜놔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다음 나왔죠? 오늘 어떠세요?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지가 되죠. 그리고 자기도 입으로 뱉었죠. 그리고 제가 8 정도 증상. 그럼 제가 어저께 케어했던 걸로 통증이 2개 정도 줄었어. 그러면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근데 계속 나 죽겠어.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똑같이 하면, 제가 의사야. 지금 제 친구 의사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고객이 와서 자꾸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니? 여기는 암 전문 병원도 아니고 일반 병원인데 자꾸 와서 죽겠다고 똑같다고 그러면 자기는 결국 약을 더 세게 쓰거나 더 센 약을 쓰거나 아니면 결국 스테로이드 약을 쓸 수밖에 없다. 왜? 고객이 계속 죽겠다 하니까 자기도 죽겠대. 그 얘기 듣다가.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 그 소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줬어요. 마이오 파시아 개념도 가봤고, 파시아 개념도 가봤고, 머슬 개념도 가봤고, 장구 개념도 가봤고, 배수혈도 풀어봤고, 종아리를 풀어봤고, 모상고막도 풀어봤고, 아킬레스건도 풀어보고 해봤어. 그리고 족경, 팔경도 해봤고 쭉 해봤는데 죽겠대. 근데 그 죽겠다는 개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찾아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직업은요, 대부분 현재 근육과 골격계로부터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고객한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내장부부터 오는 증상이라는 것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고, 고객이 말하는 뒤에 숨어있는 그 진짜의 통증을 나는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이 일의 반복입니다. 진짜 어깨가 아픈 건지, 진짜 무릎이 아픈 건지, 위경락에 문제가 온 건지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죠. 보행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해. 말이 어눌해졌어. 너 혀가 이상하니? 아니죠. 뇌에서 문제가 온 거죠. 지금 뇌촉수액이 못 내려가서는 정상화 수두증인지 아니면 언어 중추에 문제가 왔는지 찾아 들어가야지. 너 혀가 꼬여. 야, 말 좀 똑바로 해봐. 이게 아니죠. 몸이 걸음걸이가 이상해. 너 지금 걷는 게 너 술 먹었니? 이게 아니죠. 어지럽니가 아니라 너 혹시 뇌에서 파킨슨이 있니? 뭐가 문제 검사해봤어? 동작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를 또 이해하는 과정은 본인이 학습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접근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 문제가 꼬이는 자리 3군데, 인체가 반드시 풀어줘야 될 자리들,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김재원 원장이 올려줬던 샘창자, 12지장의 역할, 12지장의 역할을 또 본인 나름대로 왜 여기를 소장에다 굳이 놓줘야 되는지, 샘창자의 역할은 결국 췌장에서 또는 담즙에서 12지장 자체에서 나와 있는 소화액이 섞여서 내려왔던 음식이 12지장을 건드리지 못하고 중화시켜주는 과정을 해줘서 지방을 유화시켜서 또 영양분을 완전히 유화시켜서 소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거기서 여러 가지 샘의 액체들을 뿌려서 만들어낸 과정이 샘창자야.
그래서 그 길이가 12개 손가락 길이라 해서 우리는 12지장이라고 불러서 위장에서 오는 통증보다 12지장에서 오는 통증이 더 심하고 극심하게 오시는 이유는 위산 자체가 내려와서 중화되는 작용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게 담즙의 문제인지 췌장의 문제인지 또 찾아 들어가고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굳이 왜 거기를 12지장 불렀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거기는 세 군데의 액체가 만나는 곳이다. 그렇구나. 결국 담즙과 여기는 외분비선이야. 간에서 만들어져 있는 담즙이 간으로 갔다가 다시 간을 통해서 나오는 곳이야. 이건 주방을 유화시켜. 췌장에서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키는 걸 나와. 그래서 옛날에 짐승들이 죽으면 췌장을 갖다가 말려서 걔를 비누처럼 썼어. 왜? 췌장에서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빨래를 할 때 옷에서 중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짐승의 췌장을 비누처럼 쓴 거예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서 중화시켜서 음식을 완전히 멸균소독을 하는데 이 고객이 왔더니 담을 제거했대. 담석이 심해서 담을 잘라냈대. 이 사람 뭐가 안 될까 이제부터? 지방이 내려오면 지방을 유화시키는 작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소화력에 문제가 생기겠다. 소화력에 문제가 생기면 등줄기나 왼쪽 어깨에서 통증이 오겠네. 이 사람은 만성적인 두통이 항상 있겠다. 이런 걸 추론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너 쓸개 없어? 쓸개 빠진 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쓸개가 왜 없으면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는 상황들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단순화를 시킵니다. 어깨가 아프면 극상근, 치료는 소원근, 이유는 애과신경, 요거신경 딱 정리해놓고 접근을 시켜놔요. 먼저 갖다 대입을 시켜. 그래놓고 그게 아니면 거기서부터 파생적으로 나가. 갖다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줘. 근데 저는요 오늘 좀 특이하게 치즈라면 끓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본 레시피를 알아야지 치즈를 언제 넣는지 알죠. 만두라면 끓여달라고 했으면 만두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기본 라면 위에서 기본 지식. 허리가 아프면 요방연근이라고 했어. 그러면 뭐야? 요방연근의 특징을 알아야죠. 기침할 때 허리가 아파요? 바지가 끌려요? 돌아놓을 때 아파요? 잠잘 때 허리가 아파요? 먼저 대입을 시켜봐요. 기침해봐. 잘 때 아팠니? 그죠? 거기에 걸려서 그거 끝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자가 왔는데 배가 나와 있고 가스가 많이 차는데 변비 있으십니까? 언제든 거야. 여자구나. 혹시 폐경되셨습니까? 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장에 연동의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변에서 수분기가 빠져서 장요근을 압박을 하는지 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또 봤더니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픈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당기고 아픈데 서해부로 뭐야 이거는 장요근 라인에서 대전자 밑에 있는 대퇴골에 소전자처 걸려있는 이 소아스 머슬에 있는 장요근의 문제가 온 거네. 이 사람은 운동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결국 약간 경사진 곳을 걷는 운동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 여기가 아프다. 민망하게 거기가 왜 아파요가 아니라 거기가 아픈 게 허리하고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장요근에서 오는 증상이네.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엑서사이즈를 티칭할 때는 자전거 타세요가 아니라 약간 경사진대를 걸으셔요라고 얘기하고 치료할 때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베드 밑에다 떨어뜨려 놓고 저는 여기 스트레칭 시키면서 여기다가 찜질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추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고객한테 딸려 들어가고 고객의 말에 말려 들어가요. 계속 물어보죠. 이런 사람 있죠. 어떻게 시원하십니까? 요 정도 강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괜찮겠어요? 외국 가면 그러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좀 더 세게 할까요? 사장님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겉은 한국 사람인데 테크닉은 외국 사람이야. 시원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나하고 끝나고 물어보죠. 어떻게 시원하셨어요? 시원하려고 받으러 오는 테크닉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뭘 개선시켜주려 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들어올 때 나 진짜 피곤해서 시원하고 싶어 하면 거기 맞춰서 해주면 돼. 계속 얼음 뿌려가면서 차갑고 시원하게. 그죠? 근데 우리는 뭐야? 어깨가 불편하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케어해달라고 했으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거보다 시원하셨어요 물으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래. 모순이구나 당신들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뚫는 창과 세상의 모든 걸 다 막는 방패를 쥐고 팔아. 그걸 모순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인이 제가 만약에 반창고를 알려주면 반창고만 들고 다녀. 테이핑도 필요. 탄력도가 있는 거라 걔랑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들어야 되고 은사본만 알려주면 죽어라 은사본만 들고 다녀. 좀 짭짤하게 소금을 드시라 그러면 무조건 뭐 양념 소금만 쳐. 아니지. 소금 드셔야 했더니 소금을 그냥 삼켜. 큰일 납니다. 생선한테 소금을 뿌리면 생선 죽어요. 그죠? 그러다 바닷물을 뿌리면 살죠. 그래서 조절할 줄 알아야지. 이게 좋다는 거는 일부 이것이 이 부분에 일부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 이거가 오히려 더 역이 되고 마이너스 되는 거야. 마사지 좋아요. 근데 마사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어깨 아파. 그래서 어깨를 결국 실력이 없어 보면 어떻게 돼요? 세게 하면 되는지 알아. 그래서 100억에서 수억을 어설프게 든 사람들이 가서 샵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 다음에 나타나. 교수님 제가 손목이 와, 왜? 뻔해. 공부는 덜 됐는데 잘하고 싶고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으로 하니까 여기 자기가 망가지지. 그리고 저한테 오는 고객들은 전부 다 또라이래. 이상한 사람. 내가 볼 땐 네가 또라이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가 하면서 지 몸 망가진 거잖아요. 몸을 쓰지 못하고 손을 쓰는 거고 지식을 쓰지 않고 손을 쓰니까 손이 망가지죠. 이게 한계야. 근데 고객도 내가 지식이 있는 점인지 알아. 결국 고객이 왔는데 어깨 아파요라고 하니까 자기 뭐 하겠다고 고객 어깨를 막 진지게 놨어. 그렇게 해서 뭐야?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참으셔야 돼. 해. 그때 이 사람 어떻게 돼? 어깨가. 얘가 어깨 자체 근막이 스폰지처럼 돼 있거나 카스테라 빵처럼 돼 있는 거를 짓이겨 버리면 얘가 눌려버려요. 눌리면 어떻게 돼요? 혈관에 압박이 되죠. 이 사람은 다음에 또 와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또 짓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근막은 카스테라 빵하고 똑같다. 절대로 짓이기면 안 된다. 부드럽게 가라. 부드럽게 풀어주고 흘러가게 해줘라. 근데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은 받았고 세게 해주고 비비고 결국은 고객은 일어나서 갔는데 거울을 봤더니 지 얼굴이 더 노래. 그래서 한 명 관리하고 자기는 1시간 관리하고 자기는 2시간 쉬고 있어야 되고 저 안에 3명밖에 못 해봤더니 온 힘을 다하고 나서 한 명 관리하고 1시간 관리하고 2시간 쉬고 1시간 관리하고 2시간 관리하고 집에 가가지고 손 떨리고 이거 오래 할 직업이 못 된대. 그게 여러분이 잘못된 테크닉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프로는요, 이번에 우다가 게니치는 50분 관리하고 10분 청소하고 50분 관리 이렇게 하면 8시간을 해요. 기가 막히게 딱 50분을 관리합니다. 15만원, 20만원, 18만원 받던가. 그리고 50분 관리하고 고객이 딱 끝나고 나면 10분 동안 가서 화장실 청소 다시 하고요. 그 안에 그 다음에 시트 싹 정리하고 도돌이로 싹 다 밀어가지고 깔끔하게 딱 해놓고 10분 준비하고 있다가 고객 오면 딱 해줘요. 또 10분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8타임 딱 해요. 그 사람 안 지칠까요? 안 지치게 하죠. 근데 사람인지라 안 힘들겠어요? 근데 프로답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1시간하고 2시간 쉬었다가 고객이 와서 원장님 어디 아파요? 아니 안 아파요. 그러다가 고객이 나가서 그러지. 근데 원장님 아프면 누가 해줘요? 그 소리 참 사람 힘들게 하는 말이 약 올리는 거거든요. 나는 돈 주고 받지만 넌 누가 해주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못 받아요. 제가 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제대로 받을 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못 받으러 가요. 제가 만약에 오정희 원장이 샵에 가서 받는다 쳐봐. 오정희 원장님 저한테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한번 오정희 원장님 지금 어디 만지는 거예요? 이 소리 하면 저 때부터 일 못해 이제. 그 부위가 뭐예요? 얘기하면. 근데 저분이 만약에 태국 사람이야. 제가 어디 하는 거 했더니 몰라요. 이러버리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힘들지. 그죠? 못 받으러 간다니까요. 받다가 일어난다고. 이 사람 뭣도 모르는구나 라는 느낌. 근데 우리는 알죠. 딱 만져서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 사람 제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먼저 테스트해요. 한 사람들은. 이렇게 눌러보고
흘려보고 눌러보면서 제가 아프다는 부위를 천칭인지 심층인지 찾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요법을 합니다라고 해서 쫙 먼저 훑어. 제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천층음악이었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이쪽 좀 한번 늘려주실래요? 늘려줘. 이해하는 거죠, 서로가 소통. 근데 쭉 엎드려 있는데 제가 뭐라고 시켰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네, 이승복이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왜요? 말 많아서 죽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이승복이가 왜 죽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말 많아서 죽었다고. 가만히 있으려잖아. 결국 테크닉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접근하고 가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12시간 수업을 제가 실기를 해주면서 원리도 알려줄 거고 테이핑하고 반창고 요법도 알려줄 거고 또 때로는 오늘 천층근막을 심층근막을 해주는 거와 또 그런 사람 있죠. 안과 깊이가 같이 아픈 사람들. 어떤 부위는 얇게 가야 되고 어떤 부위는 깊게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부위는 깊게 들어가 대신 저쪽에서는 근막에서는 당겨줘야 되고 이런 요법들을 오늘 골고루 좀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실기로 많이 해서 여러분들 이룰 수 있도록 해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갑자기 유튜브 본 사람들 공부해도 본 사람들은 오늘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유튜브 영상은 일단 지웠다가 요거 아니야 지금 몇 명이나 봐요 유튜브? 46명이요. 46명 보니까 그냥 둘까 지울까 두면 좀 약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김정관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일단은 지웠다가 이거 다운받았다가 유튜브 영상은 다시 정리해서 올릴게요. 유튜브 일단 지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네.